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쪽에서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끝난 것 같은 분위기긴 하지만 아직도 계속 회사는 등장할 거고 현재는 초기다. 초기가 언제든지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앱스토어도 굉장히 올라갈 거고요. 30조 원까지 2014년에는 된다고 하죠. 그리고 마켓은 이 앱스토어 가장 강력하죠. 그 다음 안드로이드 마켓이고요. 한국에서는 T스토어가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T스토어가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T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순으로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러면서 저는 SKT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T스토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누가 내 앱을 깔았는지 그런 거 다 알 수가 있죠. T스토어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좀 알기가 쉽지가 않아서 고객조사들이 어렵습니다. 먼저 모바일 마케팅 얘기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이 앱 시장을 중심으로 한 브랜디드 앱. 두 번째는 다양한 마케팅 이야기. 그래서 먼저 앱 이야기를 하고서 브랜디드 앱 이야기를 하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디드 앱 제작은 보통 대행사들이 많이 하죠. 대행사도 활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효과를 계속 내기 위해서는 이 브랜디드 앱, 디드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브랜드 앱이라고 할게요. 브랜드 앱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지속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되고요. 다양한 걸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행사와 연간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지금 다양한 브랜드 앱이 나오고 있지만은 대부분이 단기성의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이게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해 나가는 모델이 되어야 될 거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부분 이 연초가 되면 또 이제 다 상을 바뀌죠. 바뀌고 작년에 했던 거 다들 안 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거 런칭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브랜드 앱이 쏟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앱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은 재미, 오락, 혜택, 정보를 얻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충성도와 구매효과를 높이는, 내가 이걸 사지 않았으면 구매효과가 나오는 거고 샀으면 충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분류해보면요, 역할에 따라서 브랜드 앱은 단순한 홍보 차원이 있고요. 도움 혜택, 브랜드 관련한 혜택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체험, 활용한다던가 판매를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별도의 판매에 BM을 갖는, 이쪽으로 갈수록 BM 쪽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홍보성인데 앱을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올레 캐치 써보신 분 계십니까? 예, 좋죠? 예, 그럼요. 좋다고 해야지 어떻겠습니까? 내일 굉장히 많이 풉니다. 그러니까 내일 많이 잡으시면 되고요. 진간현실처럼 이렇게 하면서 벌레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걸 잡는 거거든요. 잡으면 내일 풀게 극장표 풀 거고요. 베니건스 식사권 이런 걸 풀 거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는 다들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서초에는 씨가 많았어요. 왜냐면 서초에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서초에 돌아다니는 이 벌레들을 사람들이 다 잡아가지고 서초에는 씨가 많았고, 광화문도 좀 많이 없을 거예요. 분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을 거고 내일 많이 푸니까요. 어디신가요? 혹시 지금? 서울역이요. 서울역에는 없습니다. 저희 쪽에 없으니까 많이 잡으십시오. 많이 있고요. 또 저는 굉장히 소녀시대도 참 좋게 봤는데 그죠? 소녀시대 중에 누가 제일 좋으세요? 혹시? 예? 그쵸. 모두가 소중하죠? 예, 맞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게 정답이고요. 태연보다 검색어 위한 친구가 오정태? 국민영웅 오정태인가요? 맞죠? 국민영웅. 검색어 순위가 더 높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판매 지원해주는 것은 잘하나, 아니면 교회 같은 경우는 판매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교회 앱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 판매한 부분은 브랜드 앱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 경우에 동영상 앱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비는 잘 있나 모르겠습니다.
특등사슬하죠. 그래서 과연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어떠한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걸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업체 측면과 고객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앱이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합성, 그리고 앱에 브랜드 앱이 주는 혜택이 내용이 관련이 있어야겠죠. 관련 없이 하는 것도 저는 많이 봤어요. 생뚱맞게 하고 있는데 관련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업체 측면에서는 확장성, 오프라인이라든가 웹이라든가 그쪽으로 얼마 연계가 될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이 앱을 만들고 나서 회사에서 결국에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 회사에서는 확장성에 대한 평가 지표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만들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고객한테 재밌어야겠죠? 차별성이 있어야 될 거고 누구와 공유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셜, 그렇죠? 소셜 계속 얘기 들으셨죠? 구찌 같은 경우에 앱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죠? 자기가 음악을 만들어서 친구한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비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골라서 넣으면 그게 음악이 되고 그 음악을 친구한테 보내고 들려주고 친구는 짜증내고 지우겠죠? 되게 음악이 되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속성에 있어서 브랜드 앱은 굉장히 결함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가 대부분 대행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 연간 유지 계약을 보수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브랜드 앱을 쓰고 나서 어떻게 행동이 변화했나 라는 걸 봤더니 상당히 관심이 증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심이 증가했고 타인에게도 전달했다.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은 앱이라는 거를 받아서 써보고 나서 이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태도가 바뀌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좀 몇 가지 보면요. 보면은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바탕화면 당시 CF와 똑같은 장면을 바탕화면을 만들어서 안드로이드 앱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앱이라는 것이 별도로 하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포 같은 경우에는 지포 라이터의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게 만들어졌죠. 그대로 지포가 잊혀질 만한데 이런 향수를 일으켜줌으로써 그래 다음에 라이터한테 지포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허쉬는 좀 약간 허접합니다. 허접한데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GTI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몰면서 이 폭스바겐이 자동차를 직접 몰면서 다양한 것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심리학적으로요. 제 아는 친구가 실험을 했는데 여기 지나가는 광고도 기억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열심히 재밌게 흥미있게 보면서 이제 맥락상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맥락이 되고요. 그 상황에서 지나가는 광고들을 보면서 폭스바겐에 대해서 좋은 호의를 갖게 되는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무서운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디 A4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웹사이트 방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고객센터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임 재미가 없어요. 되게 유치하고 하긴 한데 어쨌든 많이 방문했다고 하네요. 한이었든 뭐든. 그리고 깁슨 같은 경우에는 조율 서비스를 해줍니다. 기타니까요. 조율 서비스를 해주면서 팟캐스트와 연계해서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엑스피니티와 같은 건 비슷한 건데요. 컴캐스트 엑스피니티 같은 건데 리모컨 역할은 아니더라도 TV를 보면서 이 앱으로 같이 정보를 얻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TV존 ABC 이거를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드는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CNN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냐면 스튜던트 뉴스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신문 오려 붙이기도 굉장히 좋은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식물에 대한 사설에 대한 재조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모여서 아주머니들이 요즘 그 사설은 뭐 애들 쓰기엔 좀 그렇고 어디 거로 해 며칠자 괜찮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려 붙이기라든가 하고 있는데 뉴스라는 것도 이런 학생 교육용 차원으로 CNN이 다시 자리매김하고 있고 만일에 이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로 계속 사설을 본 친구들이 어린애들이 커서 신문을 본다면 아마 조중동을 보겠죠. 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식 하신 분들 계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비단 주문만 이걸 주문 채널로 활용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메뉴가 있고 홍보를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도 피자 관련해서는 좀 있죠. 스타벅스는 워낙에 많이 하는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국내 굿즈 기업입니다. KT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저희 옆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깔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태까지는 이제 브랜드 앱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양한 모바일 마케팅 사례와 바이럴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희 씨가 정말 대단한 게요. 그분의 생각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패드를 모든 사원한테 나눠주고서 사원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씩 뭘 요구를 했냐, 업무 개선 사례를 찾아서 한 명씩 다 가져와라 한 거예요. 전 사원한테. 그러니까 이 사원들이 다 모은 거죠. 어떤 사람은 내일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거래처와 같이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SI를 하면서 그 업체랑 같이 하고, 그런 사례를 모아서 컨퍼런스를 2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소프트뱅크 데이스 2010인데요. 올해도 한다고 하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컨설팅을요, 이런 전반에 있어서 컨설팅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오래 걸렸겠지만 이게 자발적일까요? 어쨌든 이 직원들이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심도 있게 좋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컨설턴트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 예,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과정이 나올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는 것, 아이패드를 팔아야 되는데 소프트뱅크에서 어떻게 팔까? 소프트뱅크에서 아이패드 주면서 야 이거 쓰면 이렇게 좋아지고 이런 솔루션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말을 파는 데 있어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야 잡스가 들고 나왔던 그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써보니까 32분 자원이 감소하고 43,000원 정도의 종이가 줄어 등등 이런 것들을 다양한 산업에도 이런 데 쓸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면서 팔았던 거죠.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도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노조와 협의를 해야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마케팅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모바일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이럴인데 아시죠? 여기 다 아시는 거죠? 믹서. 굉장히 유명한 믹스인데 블렌드텍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모든 걸 다 가합니다. 그래서 가한 걸 유튜브에 올려요. 아이패드 갈았고요. 위 갈았고요. 아이패드 2도 갈았습니다. 이 사람 스티브 잡스 흉내낸 사람 같이 나와서 같이 갈았고요. 아이폰 갈고 통조림 다 갈면서 첫 번째는 우리 건 잘 갈려. 두 번째는 너 이런 것도 갈리는 거 봤냐? 하면서 사람들한테 서로 구전을 유도해가지고 매출이 5배 올랐대죠. 예, 이걸로 매출이 5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데 모바일에서는 아무래도 구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소셜에서도 그렇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뭐냐면 목적 없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단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앱을 산다는 사람들 되게 많고 무슨 앱을 사겠다, 뭐 어떤 걸 쓰겠다 말은 되게 많은데 실제로는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실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여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거 프랑스 캡처가 없어가지고 제가 티빙을 캡처를 했는데요. 첫 화면으로
첫 화면을 고를 수 있는 IPTV의 첫 화면을 시청률을 보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시청률을 딱 보면서 내가 무한도전할 시간이 하고 트는 게 아니라 그냥 TV를 틀어서 뭐가 하지? 그래 이거 보고 가야지 하면서 보는 거죠. 이렇게. 시청률을 보고서 아 이거구나 하면서 보는 게 되는 거죠. 티빙에서도 지금 시청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헬로비전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을 뵈가지고 이쪽을 참 강조를 잘 하시면 좋은 사업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더 강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림으로 말해도 그냥 생각 없이 막 할 수 있는 거고요. 스파이더 제로라는 제품은 일주일치 모든 채널을 녹화해놓고 그냥 내가 뭘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해놓고 보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여기서는 검색어를 만들어서 파일마다 넣어주고 태그를 달아주고 나중에 검색을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하고 타겟팅을 했다면 이제는 생각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들 그냥 부담 없이 접하고 할 수 있는 것들에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우수 사례에 있어서 조금 실망스러운 사례를 얘기하고 우수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소셜 커머스라는 거를 이제 그룹폰에서 이제 대박을 쳤죠. 대박을 쳐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아직은 그룹폰은 힘을 못 쓰고 있고 다른 쪽이 좀 잘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가 저는 소셜 커머스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C2C 바이어를 많이 해서 사람들 사이에 바이어를 해서 그만큼 광고비를 아끼고 한쪽비를 아끼고 그만큼 세이빙한 것으로 사람들한테 싸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시죠? 한번 소셜한 업체들 웬만해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프레스티지 존이라는 걸 했는데요. 아시죠? 50% 삼청동, 분당 50% 해준다는 게 50%를 전적으로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저희랑 같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소셜 커머스는 반을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이 소셜 커머스 업체에 5%, 10%, 15%의 수수료를 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주는 겁니다. 일단은 비싸니까 수수료가 비싸니까 더 작게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고객은 더 싼 걸 먹게 되고 실망하고 업체는 또 너무 고객이 좀 이상하다. 왜냐면 와가지고 처음에 50% 먹었는데 그 뒤에 안 먹더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가 10곳을 업체를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대부분 실망을 많이 하고 다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해서 홍보비를 낮게 해서 다양한 사람에게 정말 질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공동구매, 인터넷 쇼핑몰과 다를 게 없죠. TV 가지고 하고요. 하면서 결국에 B2C 프로모션 쪽으로 소셜 커머스가 가고 있어서 펀딩이 중요하고요. 마케팅도 중요한 돈을 쓰는 흔히 돈질이라고 하죠.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관계자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대화를 가지고 계세요? 소셜 커머스 쪽에 물어보면은 그냥 하다 보면 돈 놈들은 자빠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M&A 하다 보면 3개, 4개 남겠죠. 그러면 안정화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런 소셜 쪽의 장치가 아니라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성공 사례가 되려면 이쪽으로 많이 가야겠죠.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약간 부족한 것 같고요. 이제 슬슬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웨이즈? 이스라엘 거라서 제가 발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웨이즈라고 하겠습니다. 웨이즈 같은 경우에는 소셜 커머스와 내비게이션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올립니다. 여기 사고가 났다, 뭐 했다, 그러면 그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위해서 이 업체에서는 올릴 때마다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로 뭘 살 수 있게 해주고요. 다양한 이벤트를 합니다. 지오게임이라든가, 남아공 때는 공이 있는 데 가면은 경품을 준다든가, 발렌타인데이 때는 이런 데 가면은 영화표를 준다든가 다양한 걸 하고요. 이 회사는 이 사람들이 올린 포인트를 주겠지만 올린 정보를 다시 판매를 합니다. 다른 업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고를 정보를 판다던가 아니면 어디 가면 뭐가 좋다 그런 정보를 파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고객한테는 돈을 주면서 다른 쪽에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매시업이라는 업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가 굉장히 큰 빛깔이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이 9명을 포함한 직원이 올린 블로깅을 뉴스화해가지고 여기에 올리고 이 제목만 빼서 트위터에 올립니다. 이 사람이 팔로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친구의 팔로잉하는 사람들은 이 친구가 쓴 제목을 보고서 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면은 네이버를 앞지를 것 같다네요. 그 페이지 뷰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크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모션 하지 않고 소셜로 알리고 프로모션해서 별도의 돈 들이지 않고 굉장히 광고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 친구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고객 조사를 해보면 왜 넥서스원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예전에 CS라는 것 자체의 범위를 AS를 단말에만 국한했었거든요. 요새는 OS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 OS 최저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AS는 단말이 뿐만 아니라 OS도 바꿔줘야 되고 OS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최적화해주는 것이 AS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얼마 전에 보셨죠? 언니야2 누가 망치를 부시는 장면. 예, 그런 게 아마 그래서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넥서스 S도 마찬가지고 가장 먼저 구글의 운영체제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차원에서 안드로이드에서 특별하게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먼저 OS 쓸 수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HTC는 센스 UI 아시죠? UI를 별도로 만들어서 안드로이드가 바뀌어도 센스 UI는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이 쓰고 그리고 다른 때보다 굉장히 빨리 내놔요. OS 업데이트를. 그리고 단말이 허용하는 한 G2라는 단말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2008년인가 2009년인가 그때 나왔다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G2로 또 얼마 전까지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니까 사람들이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노키아 앞지르고요. 림도 앞질렀죠. 잘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거 직접 정리를 한 거예요.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업데이트를 언제 있는지를 다 찾아서 버전이 뭐고 어떤 기능이 개선됐고 BM이 어떤 게 나왔나 거를 봤더니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능 개선과 함께 사업화를 조금씩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내가 사업자예요. 그래서 OS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실을 수 있다. 나중에 NFC도 나오게 될 텐데 실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죠? 이런 기능 개선이 지어지면 자발적으로 다 OS 업데이트를 할 거고 자발적으로 그 사이에 이런 BM을 넣기만 하면 그때 단말을 새로 출시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한 그런 라인업이라든가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계획적인 OS 업그레이드와 이미 정착이 되어버렸죠. 제가 아까 얘기한 이 선 위로 올라가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로열티를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림이 이제 블랙베리가 좀 떨어지고 있죠. 죄송합니다. 혹시 블랙베리 쓰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블랙베리를 쓰면 유학생 필이 난다면서요? 예, 미쿡에서 온 사람 같은 느낌을 준다고 좋아하는 분들 정말 제가 고객 조사를 해봤더니 블랙베리 하면은 약간 이렇게 하다가 영어를 하고 그런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랙베리가 처음 나왔을 때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불필요입니다. 불필요. 블랙베리가 필요 없어 라는 거를 인식시켜 주려고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좀 나오죠. 나오고 대체제도 나오고 하는데 그때 편리성을 강조했습니다. 편리성. 야 그보다 편리해. 첫 번째는 나 필요해. 그리고 9.11 터지고 그 미국 정전 사태 일어나면서 아무도 메일을 못 볼 때 블랙베리 가지고 있는 사람만 메일을 본 겁니다.
그 다음부터 공무원이라든가 비즈니스맨한테 퍼졌고요. 성공을 했는데 지금은 차별성을 가지고 안드로이드나 애플과 싸워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죠. 많이 차별적인 속성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블랙베리 이름이 보시면은 딸기 같아요. 밑에가 C고, 그죠? 동그랗고 밑에는 점점점 이렇게 키보드가 있는데 딸기 같아서 처음 이름이 스트로베리였습니다. 스트로베리였는데 그 넥시콘 브랜딩이라는 회사일 거예요. 그 회사에서 스트로베리는 느려 보인다. 우리나라 치면 충청도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누가 전화를 많이 쓰나 전국 통계를 내보면요, 충청도가 오래 봅니다. 전화를. 부산이 제일 짧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블랙베리를 가봤습니다. 스트로베리, 블랙베리는 빨라 보이죠. 근데 지금은 스트로인지 블랙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필요와 싸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었고 편리성을 주장하는 건 좋았는데 차별성을 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로드맵을 배워가는 게 중요한데요. 골프전 아세요? 골프전. 스크린 골프 업계에 거의 뭐 7, 80% MS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는 다양한 이벤트들 혹은 그 골프 치면서 새를 맞추는 뭘 준다든가 뭐 그런 거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안 풀어요. 여러 가지를 다 쌓아놓고서 하나씩, 두 개씩, 뭐 2주에 하나, 뭐 이따가 뭐 엑스골프에서 뭘 냈다더라 그럼 그때 2개, 뭐 이런 식으로 내는데 그런 로드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필요, 편리, 차별, 로드맵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까지 성공 사례, 여기서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요거는 그 펜큐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지만 나스카라는 거 아시죠? 자동차 경주.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딴 데서는 못 보고요. 여기서는 이제 YMAX 방식으로 우리로 지금 와이브로 그 주파수를 활용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들고 있으면은 원래 그 팀과 계속 교신하고 뭐 그 화면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50 내고 빌려가지고 이 안에서 보는 건데 이런 사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돈을 좀 짭짤하게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 그 교회도 좋고 뭐 경기장도 좋고 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말. 원래 예전에는 이런 단말은 대부분 망한다고 했어요. 제가 2000년 초에 SK텔레콤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위에 사람한테 배운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전용 단말 가지고 한 서비스는 다 망해 라는 말을 선배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용 단말로 흔한 사람도 되게 많죠. 이런 사례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NFC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여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은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고, 예. NFT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요거 한 편을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시황에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그 MWC에서도 그 많은 분들이 보고 좋아했었는데, 저기 보이는 이런 글씨들이 막 보이잖아요. NFC가 글씨 보이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 이런 글씨가 보이시면요, 병원에서 상담을 해보시고요. 예, 절대 안 보입니다, 이런 글씨들은. 예,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버스 카드랑은 또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 양방향에다가 이제 다양한 이제 그 비행이 적합이 될 거고요. 몇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럴 되게 중요한데, 모바일 마케팅이 제대로 되려면 바이럴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전 이 사례를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코닥에서 570이나 V570이라는 제품이 수입이 되는데 아주 소량 수입이 됐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소량이 수입이 되다 보니까 금방 팔리고 만 거예요. 렌즈가 2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느낌을 주는 사진 찍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바이럴 업체한테 의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더 잘 팔 수 있겠냐 했더니 방법은 2가지다. 첫 번째는 대기 수요를 관리하는 것과 두 번째는 흥미를 유발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바이럴 업체 직원인데요, 종이로 만든 겁니다. 똑같이. 이게 똑같이 만든 거예요. 원래 카메라고요. 잘 만들었죠. 이게 만들어서 블로깅이 어떻게 했냐면, 난 이 카메라가 너무 갖고 싶은데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수입 중이다. 그때까지 나는 이걸 보면서 버틸란다 라고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얼마나 좋길래 나도 같이 기다리자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 나도 그럼 나 이거 살려다 다른 거 살려고 했는데 기다려야겠어, 혹은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 수요 관리와 흥미 유발 다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악재죠. 중간에 다 팔려버렸으니까 악재인데 그걸 호재로 바꾸는 사례고요. 업체한테 의뢰를 하면 이런 걸 해주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3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고 있는 그 바이럴을 하는 캠페인이 얼마나 그 컨텐츠가 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또 재미가 있는지, 자발적으로 퍼뜨릴 만한지, 이렇게 하는지, 혹은 전파력이 있는지, 이 3가지를 보셔야 되고요. 항상 바이럴 마케팅 하실 때는 이 3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트래킹을 해보니까 아이패드 인기의 변화가 태블릿 컴퓨터 쪽, 홈 디바이스 쪽, 리더 디바이스로 옮겨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우인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어떤 앱이 나오고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이런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Q&A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나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 이메일 넣으시면 되고요. 이메일 여기서 외우도록 해드릴게요. 저는 마케터입니다. 마케터예요. 마케팅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마케팅 팀장이죠. 게다가 그러니까 MKT, 그러니까 마케팅의 약자입니다. MKT 마케팅 at kt.com. 예, 쉽죠? 다 외우셨죠? 예, 혹시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료 있나요? 그런 것도 있으면 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